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 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작기는 심여첨 선생이 말하고 있고 서라보 선생, 여기 연애자평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심여첨 선생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묘자, 사묘는 진술충미죠. 충기다. 토는 충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이위지 작기, 왜 작기라고 하느냐, 그죠? 어째서 작기인가 그랬더니 심여첨 선생 그 소장자가 많아서 작기다, 그죠? 기 소장자가 많아서 작기다. 예. 소장자다 용신불일, 용신이 하나가 아니다. 소장자가 많기 때문에 용신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고위지 잡기다, 그래서 잡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는 본주로 무토를 장하고 있고, 그죠? 또 위, 수고, 수의 고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 을, 여기, 을은 여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죠. 삼자가 모두 있어서 그러면 하, 치용, 어떻게 치용하느냐, 어떻게 용신을 잡느냐 그랬더니 그러나 심이야, 이거는 이제 바꿀 역인데 쉬울 이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다. 어떻게 해요? 투관회지, 그죠? 투관회지한 것 중에서 취기청자, 맑은 애를 용신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맑은 애를 쓰면 된다. 어떻게 되네? 투관된 애하고 회지된 애. 자, 우리가 이렇게 투관된 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격이라고 한다고 했고,
회지된 애를 뭐라고요? 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격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 회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월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월지가 포함된 회지인데 심여첨 선생은 사왕지 좌오묘유가 없어도 월지가 포함된 삼합은 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진 이렇게 월지가 신월달에 진이 있다. 이것도 삼합으로 인정을 한다면 회지로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맑은 애를 격으로 쓴다는 말인데, 이 맑은 애를 격으로 쓴다는 의미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투간대 올라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장간의 순서가 진토를 보면 우리가 을계무죠. 그죠? 을계무인데 이거를 원료분야로 따지면 938이에요. 그런데 심여점 선생은 그게 아니고 투간자로 읽죠. 투간자로 읽기 때문에 봉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예, 투간된 글자가 하나도 없을 때는 이 봉기가 무조건 우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순서적으로 1번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1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격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격으로 읽느냐 하는 거죠. 경격으로 읽을 때 어떤 격으로 읽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고, 자, 여러분들 원률 분야에서 93이라고 9131이라고 얘를 2번으로 하면 안 돼요. 얘가 2번이에요. 순서가 두 번째고, 을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그죠? 김이월에 올라오면서 을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정을기가 있죠. 그러면 얘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광격이 됩니다. 얘가 1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을, 얘가 2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식신격이죠. 그럼 평광격과 식신격의 겸격,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승표를 보는 기본 격은 뭡니까? 평광격이죠. 이 식신은 이렇게 칠사를 제살하는 역할을 하죠. 칠사는 뭡니까? 평광격은 사길신격, 사흉신격. 얘는 사흉신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용을 하면 성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신은 평광격과 식신격의 경격이자 이 을목은 상신의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의 성격을 이루는 상신의 역할을 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의 모양들이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신금인데, 그죠? 신금인데 정미월에 태어났다. 그런데 을목이 있다. 자, 이러면 이게 무슨 격이 돼야 됩니까? 1, 2, 3이니까, 그죠? 얘가 먼저 올라오고 얘가 그 다음이죠. 그럼 얘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재성격이죠. 그리고 얘는요, 칠살이죠. 재성격의 칠살을 겸한 사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생살의 모양으로 파격의 구조가 나는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금이라고 하면 이게 재성격이 되고 얘는요, 정관이 되면서 격이 성격의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순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양이 달라집니다. 상신이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순수는 이런 모양들을 짜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소장자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봉기 이야기하면서 그랬구나. 자, 예를 들어서 진토는 이렇게 봉기를 가지고 수의 고장도 있고 을목을 여기로 쓰는데 세자가 모두 있으면 이렇게 되고, 맑은 애를 격으로 쓴다 하는데 그 맑은 애를 쓰지만 그 순서는 있다. 어떻게 해요? 봉기, 중기, 초기 요 순서로 경격을 잡고 본격을 잡는 그런 모양을 가지는데, 그래서 잡이지만 잡이 아니다. 이렇게 원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라보 선생은 뭐라고 해놨느냐. 자, 12지지는 제외하고 좌오묘유를 제외하고는 좌오묘유가 정기가 되는 거를 제외하고는, 자, 인신사회와 진술충미는 모두, 그죠? 세 개의 천간을 장하고 있다. 지장간의 세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의 무병갑, 신의 무인경, 사의 무경병, 해의 무갑임, 그죠? 진에는 을계무. 자, 이렇게 전부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다과, 소장하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은
잡기의 본의가 잡의 본의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각을 얘기했죠. 확신은 없을 때 이렇게 이 사자를 씁니다. 그죠? 보통 사이비 할 때 이 사자거든요. 예. 자, 그런데 단지 인신사에는 소장하고 있는 것이 곧 방생지기와 더불어 당황지기다. 자, 방생지기는 뭡니까? 장생이고 당황지기는 왕지를 말하는데 이 록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장생과 록왕이 기세가 서로 상통하고 있다. 인신사에서는. 그런데 진술충미는 소장하고 있는 게 즉 각 불상모, 각각 서로 상모를 하지 않는다. 서로 도모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중의 무토는 봉기가 되고 근점 18일 봉기인데 18일만 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을목은 여기가 되고 수는 묘고가 되는데 그 의와 효용이 각각 별개로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잡기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어서는 잡기가 아닌 것 같고 인신사에는 기가 서로 지장간의 기운들이 서로 이렇게 상통하고 있는데 진술충미는 서로 도모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인신사에는 무병갑이고 그죠? 신은 무인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 이 글자를 보면 전부 장생지죠. 그죠? 그래서 병인이 장생이고 임신이 장생이고 경사가 장생이고 갑해가 장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갑인은 록입니다. 그죠? 경신은 록이고요. 병사는 록이고 임해는 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록과 생록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역도 봐야죠. 그럼 무인은요. 장생이고 그죠? 무신은요. 병지고 그죠? 무사는요. 근록이고 무해는요. 이 절지잖아요. 그럼 이 각각 다르죠. 이 애들이 서로 지장간이 서로 상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장간은 얘도 봐야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 둘만 보는 게 아니고 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들은 또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을지는 뭡니까? 관대고 신술도 관대고 개축도 관대고 정미도 관대고 그죠? 개지는 양지고 그죠? 정술은 양지고요. 그죠? 신축도 양지고 을미도 양지입니다. 그래서 양지와 관대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무지는요 예 관대지고요. 무술은요 여기 묘지죠. 기축도 묘지고요. 기미는 뭡니까? 관대지죠. 그럼 묘지와 관대지와 양지와 대지 이 차이하고 생지와 록지와 뭡니까? 여기 병지와 록지와 절지하고의 관계에서 뭐 상통한다 하고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는 저는 틀린 것 같아요. 심여점 선생이 요렇게 쓴 것 자체가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심여점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 했죠. 많다. 많은 게 왜 많은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근데 연애자평도 한번 봅시다. 연애자평에서 희귀편을 보면 천지 부정지기가 작기다. 천지에서 부정한 기운이 작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진중에는 유을목이 여기로 있고 그죠? 임계가 고묘, 묘지 창고에 들어가 있고요. 유무기가 지토가 있다.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예, 진중에는 무토죠. 기토가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원률 분야로 읽어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을계무 할 때 이 무토 지금 이 을목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석사 논문에서 이 진중에 이 을목이 아니고 갑도 다 같이 섞어서 여기 갑을 임계 무기를 다 진술충미의 잡기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여기는 저는 이 오타가 났다고 봐요. 진중에 이 기토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키죠. 얘가 인계가 들어가 있는 게 키예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진술충미는 각 이 소장지기 이 언지 자, 이 진술충미는 자 소장하고 있는 기로서 말한 것이다. 각각 소장하고 있는 기로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네 개는 그죠? 축장 작기를 축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작기가 묘고에 해당되는 음양하고 봉기에 해당되는 무기를 같이 이렇게 봉기는 무토인데 기토를 같이 넣어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나는 시작이 되죠. 작기가 계속 우리나라
대한민국 논문에서 작기를 논하고 있는 논문에서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격을 정할 때도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또 작기는 뭐라고 해놨느냐. 연해자평에서 작기편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기라는 것은 대개 이른다. 진술충미지위야다. 진술충미에 있는 것들을 작기라고 얘기하는데 진중에는 을개무가 있는데 진은 동남간이죠. 동남의 모서리에 있는데 봄과 여름의 교접지게,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기불순, 받는 기가 불순, 순수하지 않고 분명불일, 분부받는 명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하기를 작기라고 하는데 축술미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아니네요. 그러면 왜 작기라고 하느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작기는요. 우리가 이 지장간의 개념, 원률분야의 개념이 연결되는 이 모양은 제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원률분야가 지장간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지의 이 개념들이 삼합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게 나오고 난 뒤에 삼합이 나왔는지, 이제 곧 그게 삼합이 곧 12운수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없는데, 자, 그러면 이 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장간에 을개물을 가집니다. 그죠? 을개물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기의 순환, 이 원률 분야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왜 제가 원률 분야를 꺼내왔는가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운은 우리가 사시의 흐름에 따라서 기운을 잃는데, 이 진이라는 거는 봄과 여름의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 기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두 자르듯이 딱딱 잘리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교차하거든요. 오버랩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술충미월을 환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따뜻했다가 더웠다가 반복되다가 여름으로 가잖아요. 입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듯이 그러면 이 을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자, 묘월의 다음 달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률 분야를 인정한다 해도 가버리죠. 그러면 을목의 기운이 이렇게 진월달의 초기로 넘어와 있는 거거든요. 간목의 기운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간목은 이제 우리가 당령과 사령의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춘분이 지난 다음에 45일간은 을목이 당령한다 하는 얘기가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쪽의 방향에서, 목기가 있는 방향에서. 그러면 입춘부터 춘분 전까지는 뭐가 당령한다고요? 여기 무, 병, 갑, 인월달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당령합니까? 간목이 45일간 당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령은 다르죠. 사령은 그 해당되는 날짜가 지남에 따라서 어떤 글자가 사령하고 있는가는 따로 나오고, 그 사령과 관계없이 춘분 뒤에서 진월까지는, 그죠? 전부 을목이 당령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볼 때 이 을목은 여기 진중의 을목은 뭐 어떤 기운이 왔다고요? 묘중의 본기인 을목이 그 기운을 이어서 진월의 초이까지 뻗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뻗쳐 있다고 하고, 이 진토는 그 진술충미의 음양에서 구분이 확실히 나잖아요. 무토본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 개수예요. 자, 진술충미는 우리가 고지죠. 고지. 고지는 또 뭐라고 합니까? 묘지라고 합니다. 그죠? 이 고묘라는 의미는 응축시켜서 넣은 겁니다. 우리가 양은 펼친 거고 음은 응축시킨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은 어떤 글자의 묘지입니까? 임수의 묘지죠. 임수의 묘지입니다. 그런데 임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개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초급 시간에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간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 이불을 봄 이불로 겨울 이불을 넣고 봄 이불을 꺼내잖아요. 그럼 겨울 이불을 펼쳐서 넣습니까? 탁탁 해가지고 부피를 작게 해서 넣습니까? 부피를 작게 해서 넣죠. 이게 응축이에요. 이게 음이에요. 펼쳐진 양과 응축시킨 음의 개념이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 창고, 묘지에는요 응축시켜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뭐로 들어간 겁니까? 개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수가 개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진술충미가 나올 때, 이 얘가 투관되어 나올 때는 이 애가 개수로 나올 수도 있고 본래의 모양인 임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임계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임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신사회는요. 자, 인신사회는 우리가 앞에 있었죠. 이거 지우고 어디 있었나요? 자, 여기 인신사회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가 전부 장생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양이거든요. 시작하는 글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거든요. 약이 먼저예요. 양이 먼저예요. 자, 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주재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내지 잘 깨지고 생존하기 힘든 거를 안 내놓죠.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큰 게 성체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생지, 영마지, 뭐 영마지살, 또 뭐 이렇게 뭡니까 급살, 망신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얘들은 이 글자, 인신사의 글자의 궤도에서 삼합을 이루는 글자 양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술의 양간인 병화가 들어가 있고요. 신자지는 양간인 임수가 들어가 있고요. 사요축의 양간인 경금이 들어가 있고요. 해묘미의 양간인 간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호술 할 때 얘가 들어가 있죠. 삼합의 은간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요. 은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자진 수의 은간이 들어가 있고요. 사유축 금의 은간이 들어가 있고요. 해묘미 목의 은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묘지기 때문에 응축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나올 때는 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음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된 글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작기죠. 심여점 선생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작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